홍성에서 가깝죠. 홍성에서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5년 동안 했습니다. 원래 3년 해야 되는데 5년 꽉 채워서 했습니다. 사실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주민사업체가 저를 잘 도와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관광거래 사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광거래 PD님 임기는 최대 해봐야 5년입니다. 저도 졸업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관광거래 사업이 PD님이 졸업하면 다른 PD가 또 선정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청약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3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할 수 있도록 주민사업체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PD님이 주민사업체들이 안 도와주고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그럼 거기는 절대 지원이 없어요. 우리 충남에도 그런 지역이 몇 군데 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 되게 손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구현해서 아침 오전에 하다 보니까 지금 PD님은 1년 시작인데 저는 5년 끝났잖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도 5년 지난 사항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려면 5년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잘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정도까지 한 게 5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민사업체가 5년 끝나고 남는 거는 가장 잘 남는 것은 주민사업체거든요. 그러니까 PD님은 그만두더라도 주민사업체는 창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버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PD가 5년 동안 도와주는 건 역할이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왜 관광거래 PD를 했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그 축제 쪽을 전공해가지고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했고요. 2008년도에 제가 홍성 땅을 밟으면서 축제를 하다가 3년 했죠. 3년 하다가 2011년도에 홍성 전통시장에서 문정소식 프로젝트라는 그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문화 관광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2011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좀 놀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상인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아이디어도 없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좀 놀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그런 것 진행하다가 2015년도에 이제 관광거래 PD를 해서 올해 3월까지 PD를 마쳤습니다. 올해 작년에 저희가 관광거래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주식회사 행복한 여행 나누기라는 저희 지역 주민사업체가 지역관광 추진조직이라는 DMO 사업을 가졌습니다. 2년 동안 한 5억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지역의 새로운 관광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박영애 PD님처럼 신청서를 써서 PD를 선정됐는데 저는 재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PD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고 2015년도에 다시 됐었는데 박영애 PD님은 한 번에 되셨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5년 저도 임명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초창기 활동인데요. 요 착수데이 할 때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그 합수식하고 합포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해안에 바닷물을 떠서 합포식을 하는데 제가 그 물 뜨는 장면이고요. 이 밑에 요거는 이제 저 남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민사업체를 만나기 전에 남해를 먼저 견학 가서 남해는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를 제가 좀 PD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역에서 여러분들처럼 보시면 우리는 별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주민사업체들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 모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직접 마을이라든지 마을에 가리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로서나 저희가 주민사업체를
선정을 받았죠.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이제 이 전문가한테 저희 주민사업체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고요. 이것도 이제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관광들의 PD를 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그리고 가장 보람 있었던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문정동 사업도 했지만 관광들의 PD라는 것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체부에서 인건비를 제공해주고 활동은 지역에서 하는 구조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인건비 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문체부에서 그걸 주고 활동은 지역에서 하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도 좋고 또 활동한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충남도하고 충남의 16개 시군 관광 담당자 공무원 할 때마다 제가 가서 제발 그 지역의 PD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약이 오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지자체 의지보다는 사실 PD님 의지였습니다. 왜냐면 PD님이 하겠다고 해야 지자체 추천서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요거는 이제 제가 3년 끝나고 4년차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4년 5년 2년 추가했을 때 별도로 사업 설명을 한 번 더 했던 겁니다. 그러면 홍성에는 어떤 관광들의 주민사업체가 있고 이 주민사업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관광들의 주민사업체가 현재는 6개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5개 있었습니다. 이 밑에 5개 보니까 글씨는 안 보이지만 5개죠. 저희가 관광들의 주민사업체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시면 신청서 쓰셔야 되는데 제가 신청서 받은 거는 한 30개 정도 됩니다. 3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의견서를 보태가지고 문체부에 올린 주민사업체가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선정이 됐을까요? 5개요? 7개요? 아닙니다. 하나 됐습니다. 확률이 엄청 떨어졌죠. 그의 처음에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20개 신청했는데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동안 보완해가지고 추가로 신청받은 게 4개, 그래서 5개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 관광도의 사랑방인데요. 시장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랑방이 있으신가요? 특이님? 네, 이제 주신대요. 네, 주신대 이제 주시면 안 되는데 벌써 주셨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주민사업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들꽃사랑방이라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마을공간. 여기는 이제 관광 안내소, 우타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6개인데요. 저희는 현재 8개가 있습니다. 이 6개는 문체부에서 주민사업체로 인정받은 곳이고요. 2개는 예비주민사업체라고 해서 제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끝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예비주민사업체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감법인 홍주 들꽃사랑연구회, 여기는 야생화 동호인 8명이 구성원이고요. 주요 사업은 야생화 단지 및 들꽃사랑방 운영, 야생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야생화 관광 상품 개발, 그 야생화 관광 상품 안에 포차, 구조초 관광 상품, 구조초 막걸리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 납품. 야생화 납품은 관광 사업은 아니지만 이 주민사업체가 야생화 단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야생화를 식재를 요청하거나 납품을 요청하면 이제 야생화를 납품하는데 사실 가장 큰 수익은 여기입니다. 관광이 아닌 거죠. 네, 무슨 건지 이해가 되시죠? 관광은 이 야생화 주민사업체가 활성화하는 데 하나의 모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돈은 여기가 더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민사업체 할 때 무조건 관광사업으로서 돈을 우선으로 번다는 게 아니라 관광사업으로서도 돈을 벌고 또 다른 거에서도 돈을 버는데 중요한 거는 관광사업을 어떻게 잘 연결시킬 것이고 그것이 지역에 어떤 영향과 그러니까 연결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민사업체는 관광거래 크라우드 펀딩을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홍성군 관광기념 공모전에 우상을 받아서 상금으로 받아가지고 장학금으로 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한국플러스 희망공간 협동조합인데요. 여기는 이제 강경동 마을 주민인데 시장 상인들이라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주요 사업이 오카리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오카리나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하고 연계해서 오카리나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오카리나를 제일 많이 파니까 여기는 악기를 팔고 우리 주민사업체는 기념품을 판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물론 잘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의 어르신들이고 기술을 가르쳐주면 기술 습득하시는 너무 어려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일거리 형태, 그다음에 뭐라고 이제 연계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문정식 사업에서 시장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상인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카리나 빵, 나무 오카리나, 그다음에 오카리나 화분 이런 걸 제작해서 판매하고 주로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출을 이제 오카리나하고 연계해서 관광 개념 상품 개발, 판매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하게 되면 제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것까지 연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습득이 너무 어려워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작년에 1월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요거는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게 그 시간 흐름대로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사업체 같은 경우는 몇 군데는 작년에 겨우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지만 차곡차곡 쌓아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PD님이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면 여러분들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차근차근 쌓아 나가셔서 좀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행복한 여행은 여기는 청년들이 만든 주민사업체인데요. 이 친구들이 창업할 때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졸업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도 창업했고요. 여기는 주로 관광상품, 여기는 주민여행사거든요. 그래서 관광상품, 농촌체험관광, 그 다음에 아까 그 게스트하우스 운영, 그 다음에 죽도라는 성품. 이게 사실 한때는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전에 효자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홍보 마케팅.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처음에는 관광만 한 게 아닙니다. 돈이 되는 거 다 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돈을 벌어서 월급도 주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차 관광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아나가고 있고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지자체하고 아까 제가 사실 과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사업인데 앞으로 저는 주민사업체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그런 공간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홍성호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셔야 아까 말한 공간 문제, 그 다음에 수익 창출 문제가 일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홍성길동문 협동조합은요, 저희는 홍길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다문화 여성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한, 중, 일이 주축이고요. 이게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여기에 속하진 않았지만 별도로 저희가 다문화센터하고 협력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더 많은 사람이니까 조직원 구성원은 아니지만 배우 인원까지 좀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광 안내소 위탁 운영, 아마 청양도 관광 안내소가 있을 건데요. 이것이 누가 운영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주민사업체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인건비는 그래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천연여행길, 내품난 숲길 안내 가이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교육 과정도 거쳐서 문화관광을
자, 이런 사람들 연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안내사. 저희 홍성에 외국인 많이 올까요? 자꾸 올까요? 많이 안 옵니다. 그런데도 그냥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축제 때 통역 안내 부스 운영하는데요. 처음에 통역 안내 부스 했는데 통역 안내 부스에 오신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고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운영하느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제 평가 기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천양은 더 그렇지만 그 외국인이 꼭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양에 사는 외국인들도 축제 구경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누군가 안내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한국말로만 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수익은 어디냐? 축제위원회에서 돈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의 이제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저희는 이제 홍성국제 오픈한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픽업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포 생태계 흑분전, 이것도 아마 천양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거든요. 여기는 이제 생태 체험방문사 7명 구성되는데, 숲해설사, 생태해설사, 뭐 바다해설사, 이 아동 숲체험사, 로커프 등 이런, 아마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그리고 천양에서도 무슨 해설사, 무슨 뭐 되게 사람 많이 양성하잖아요. 근데 양성하고 뭐 하죠? 끝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엮어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숲해설사가 있어요. 그럼 1년에 숲해설을 몇 번이나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10번? 20번? 천양은 피 같은 거 좀 하실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10번 정도밖에 1년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숲해설사지만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게 저희들은 이제 생태 교육 체험용이거든요. 그래서 생태 본 캠페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숲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소산 삼남마을, 여기 칠갑산 있듯이 저희 오소산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을 주민들로 구성했는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도 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인데 저희 관광들의 주민사업체 되기 전에는 그냥 식당만 운영하셨어요. 근데 저희 관광들하고 뭘 하고 있냐면 농산물 판매도 하지요. 물론 그전에 해왔던 건데 조금 개선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도시락을 만들어드렸어요. 건강도시락 해가지고 그 건강도시락하고 이제 건강 간식부론. 그러면 오소산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오산이 한 700m 되는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오면은요 정상 갔다가 내려면 한 2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는 마을이 산 바로 밑에 그 제일 첫 동네니까요. 산 밑에. 근데 등산객들이 안 오면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곳이냐 말 곳이냐 기다리고만 있어야 돼요. 물론 그래도 장사는 어느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도 다 같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함께 도시락을 만들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주문하면 버스에 배달해주고 그럼 이 사람들이 들고 등산 가서 정상에서 밥 먹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점심시간에 영향은 안 받죠. 이제 점심 장사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도시락 언제 만들어야 되나요? 오전에 만들어야 돼요. 보통 이제 아침 뭐 7시, 8시에 준다면 한 6시부터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주방을 한 번 더 회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가 돼요. 네, 계절에 따라서. 그 간식구름이라고 해서 되게 뭐,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뭐 고구마 삶아가지고, 뭐 방울토마토 한두 개 넣고 이런 식. 그 다음에 그 쌀에다가 뭐 이렇게 마을에 생산한 나무들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해서 금액이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렇게 맞춰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다른 차원에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수산에 오는 손님도 안 놓치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주 들꽃사랑 연구에는 야생화를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제 기념품에서 했는데 이게 그겁니다. 촌스럽죠. 이게 구절조 베개고요. 밑에가 구절조 방석이거든요. 네, 초창기 제품인데 저는 근데 이제 아직도 갖고 있는데 괜히 정이 가는 상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 매미 개발해가지고 그 야생화라든지 꽃을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 한 접시에 음식에 꽃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몇 개 안 들어가죠. 그냥 돈가스에다 꽃 몇 개 올리면 꽃 돈가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사랑방인데요. 들꽃 사랑방인데 여기에 강아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진행하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22일인가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거든요. 한번 더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들 때 전문가를 붙여주는 역할이 우리 관광부대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관광부대가 좋은 것이 뭐냐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사업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교육이 뭐냐, 어떤 멘토를 받고 싶으냐,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전문가를 붙여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하고 다른 거하고 달라요. 다른 거는 그냥 강사를 모셔놓고 관심 있는 사람 오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하고 직접 연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주민사업체하고 매칭 교육입니다. 매칭 프로젝트고. 그래서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공방은요, 오카리나 테마 상품인데, 저희 지역에 오카리나 회사가 있어서 거기는 악기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기념품을 만드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공방을 만들고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데, 아까 우리 그 미래 전략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칠갑 저쪽에 뭐 만들고 하는데, 이 마찬가지로 마을 공방도 안전행정부하고 지자체에서 3천만 원 투자해서 6천만 원을 가지고 만든 곳이에요. 근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줬는데 인건비도 안 주고 운영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들의 주민사업체를 끌어들이니까. 그래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자 이렇게 만든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건물을 전하는데 운영할 방법이 없고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자니 맡을 사람 없고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 이제 PD님하고 의논해서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채울 것인가 논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여기는 여행사라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홍성이 아니라 내포지 않습니까? 네. 청양을 중심으로 해서요, 홍성, 부여 이런 데 같이 하세요. 아까 이제 피디님이 잠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 하면 안 된다 얘기했지만 안 되죠, 당연히. 청양이 주가 돼야 됩니다. 청양이 주가 돼서 다른 지역을 약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10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씩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인데 이 상품이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이 여행사는요, 여행사가 상품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잘 되는 상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는 그냥 계속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언젠가 필요할 때가 또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민 여행사를 하시면 만드셔야 되고요. 저는 지역에 주민 여행사가 있으면 좋다 말씀드리고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꼭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 여행사는 기념품, 식음, 숙박 이런 걸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기념품 만드신 분이 강릉에 위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기념품 하나 때문에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민여행사는 코스에 칠갑산 넣고 밥 먹는 코스에 주민사업체 식당 넣고 주민사업체 체험하는 장소 넣고 그다음에 주민사업체가 운영하는 기념품 넣으면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주민여행사를 꼭 만드시면 좋겠다.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신 분은 제일 먼저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요, 이 팀들은 또 어떤 걸 했냐면
매년 그 보통 3월 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2월, 3월 말쯤 되면 내 나라의 박람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하거든요. 근데 저희 홍성은 몇 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 이 박람회 부스를 우리 주민사업체가 운영을 합니다. 청양은 안 그렇거든요. 청양은 공무원들이 와서 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도 혹시 그 주민사업체 참여하시는 분들 있으면 협의회가 좀 만들어서 이런 걸 직접 운영하시면 경험도 쌓고요.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역 홍보 당연히 해야 돼요. 청양 홍보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이 친구들이 만든 여행 상품도 하셔야 돼요. 홍보도 해야 돼요. 왜냐면 서울에 가서 홍보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박람회가 한번 열리면 사람들이 몇만 명씩 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하는 홍보 부스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근데 되게 공무원들이 여기 주무관님 계시죠? 죄송하지만 공무원들 하는 데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부스가. 저희는 되게 재밌게 하고 그래서 다른 시대에서 공무원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것을 민간에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이 그동안 방법이 몰라서 잘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민사업자가 잘 전시되면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장비 주고 숙박비 체재비 주고 물건값 주고 운영비 다 대주고 그러면 주민사업체는 가서 운영하고 우리 상품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길동 줄여서 홍길동이고요. 제가 이렇게 교육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아는 축제 안내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면 노하우도 쌓이고요. 그 다음에 점차 활성화되는 거라고 봅니다. 안 하는 것도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견학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설날에 우리나라 세뱃돈 주죠. 중국도 세뱃돈 주는 거 아세요? 네, 줍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세뱃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일본은 설날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날 풍습을 한중일 세 나라를 같이 엮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재밌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다문화 체험이라고 해서 의상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서로 비교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혹시 나중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천에 그 차이나타운에 가면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중국에 살다가 또 한국에 살면서 박물관 운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설날이 되면 그 바깥 소인도에다가 세 개 나라의 그 설날 그 상표 상징되는 것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되게 의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포 선택의 여성자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여자분들로 구성됐어요. 40대에서 50대 여자분들로 구성됐는데 최근에 이제 군에서 이분들이 운영하는 곳에 자연숲 놀이터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조금 더 활성화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접 이런 산림복지가 이런 데 찾아가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요리체험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 캠페인 하는데 저가 몰랐던 것이 이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홍성에 이제 홍성문화원 앞에 역제방집이라는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최북단 가시 연꽃 자생지라는 몰랐죠. 근데 이분들은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축제 때 캠페인을 하면서 이 가시연꽃에 대한 중요성을 했어요. 지금은 여기를 생태 관광 코스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체험놀이 이런 걸 진행하는데 그 강원도의 주민사업체 하시면 다른 사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크라우드 펀딩 저희 홍성이 전국 대상 체육상 2개 동시에 받아가지고 자랑하려고 사진 올리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주민여행사 이게 대표인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문체부 장관 상을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인지도 높이는 계기가 됐던 상입니다. 저는
올해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사실 이제부터 저희는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장들의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사업체 대표 6명하고 저하고 우리 청년 PD 우리 저희 같이 왔는데요. 참여했다가 지금은 안 하죠. 왜냐면 다른 직장을 갔다가 얼마 전에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7명이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광 정책을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에 박람회 홍보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제 이동 관광 안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박람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리고 자매도시까지 찾아가면서 하려고 지금 군하고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성군 여행상품 판매 계약을 이제 홍성군을 대표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협의회가 이제 별도로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원래 5천 정도는 지자체에서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계시면 그걸 꼭 챙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팀장님 계신 거죠? 예. 예, 우리 박예희 PD님이 오늘 갈 때는 지자체에서 50%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바뀌실 때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후임자한테도 잘 연기해서 빼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코레라고 이렇게 여행상품 개발하는 건데요. 이것을 왜 하느냐? 협의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왜냐면 우리 주민사업체, 군에서는 주민사업체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가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주민사업체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5년 동안 홍성에서 강남구의 주민사업체를 6개 플러스 2개를 가지고 8개 가지고 운영했던 사례입니다. 저가 잘한 건 아니고요. 저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서 거의 중간까지는 맨날